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04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9월 1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8월 8일입니다. 오늘의 명식은 신축년 정유월 을축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을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 을목일간이 되겠고요.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의 을목이 되겠습니다. 어저께는 간목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순차적으로 을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간목도 오행으로는 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을목도 오행으로는 목이 되는 것인데 간목이랑 을목이랑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그 성질 자체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행으로는 당연히 목이 되겠죠. 그래서 간목은 어떤 나무? 양에 해당이 되는 나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상대적으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 오행 음양으로 봤을 때는 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봤을 때는 목이 되겠죠.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간목은 양이 되는 것이고 을목은 음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과 음의 차이겠죠. 같은 목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오행이지만 하나는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는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단단하다. 그리고 곧다라고 하는 것은 쉬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위로 향천성을 가지고 있어서 위로 하늘 향해서 쭉쭉쭉쭉 뻗어가는 것이죠. 우리 옛날 분재 같은 거라는 게 있어요. 분재라고 하는 것은 관상용으로 소나무라든가 나무 같은 것들을 크지 않게 좀 일부러 나무를 쉬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보기 좋게 만드는 것이지만은 원래 소나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쉰 나무가 아니거든요. 원래 낙낙장송이라고 해가지고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벽을 두른 듯 바람소리 불변하면 그런 우리나라 애국가 2절이죠. 2절 그 남산 위에 저소나무가 바로 원래 간목 같은 것인데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휘는 것이 아니에요. 곧게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리고 단단한 그런 성향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간목인데 반대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단단하면 어떻게 돼요? 을목은 반대로 부드럽고 부드럽다라고 하는 것은 유연하게 잘 휘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그래서 을목을 비유할 때는 화초 같은 것이라든가 아니면 화초 중에서도 대표적인 난초죠. 여름에는 화가라고 해서 들판에 피는 곡식 같은 거 있죠. 이런 걸로 비유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가을 같은 데는 단계나무라고 해요. 단계나무라고 해서 나무로 보는데 이 나무는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감목 같은 그러한 단단한 큰 나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꽃을 피우는 나무 같은 거 있죠. 큰 나무가 아니라 예를 들면 철쭉 같은 거 있죠. 작은 코스모스 같은 것 이런 것들 가을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작은 나무를 갖다가 단계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단계나무라고 하는 것은 개수나무를 갖다가 제가 알기로 단계나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명의사에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봄에 을목은 난초와 같고 여름에 을목은 화가와 같고 가을에 을목은 단계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각각 봄에 을목은 어떻게 배합을 하고 여름에 화가는 어떻게 배합을 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 단계는 어떻게 배합을 한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놨는데 어디까지나 다 비유인 것이고요. 쉽게 말해서 뭐 난초가 됐던 화가가 됐던 단계가 됐던 일단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같이 단단하고 곧든 그런 제목으로서 쓰는 용도가 아니라 화초로서 꽃을 피우는 용도이기 때문에 화초라든가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꽃을 피우는 나무를 화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을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는 단단하고 곧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목으로서 쓴다 그랬죠. 제목. 그래서 집을 짓는다거나 건축을 한다거나 내지는 가구를 만든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제목. 그래서 동량지 목으로서의 용도가 있고 경금과 정화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간목의 배합법이다라고 하면 을목은 베어서 제목으로 쓰는 용도가 없고요. 꽃을 피우는 그러한 용도가 있습니다. 을목은 작은 난초와 같은 것인데 거기다 대고 경금이라든가 신금금을 갖다 대게 되면은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집안에서
취미로 난초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집안에서 이제 눈에 보기 좋게 이제 녹색 식물 같은 거 많이 키우시잖아요. 근데 손자가 이 말썽꾸러기 손자가 갑자기 칼싸움 한다고 해가지고 진짜 칼은 아니겠지만 칼 가지고 그걸 갖다가 싹둑싹둑 베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을목이 금을 보게 되면 바로 그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줄기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꽃몽우리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 조그맣게 관상으로 맺었던 방울토마토 다 떨어지고요. 심한 경우 화분에 엎어지기도 합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을목이 금을 보게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을목은 왕하더라도 경금, 신금 보는 예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여름에 태어났을 때 술을 생하는 목적화에서 금을 쓰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여타의 경우에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관살을 취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관살이 많아지게 되면 을목의 줄기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을목의 줄기가 끊어지고 뿌리를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을목은 따뜻한 태양과 적당량의 물만 있어준다라고 하면 을목은 굳이 여러 가지 많은 것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옛날에 제가 절에서 좀 있을 때가 있는데 스님께서 취미로 난초를 키우시는 그런 스님이 계셨습니다. 스님들이 취미가 좀 이렇게 고상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내지는 이제 강연, 이렇게 사람들한테 설법한다 그러죠. 설법을 잘 하시고 사람들을 잘 계도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스님은 이렇게 밭에서 이렇게 배추라든가 이렇게 무 같은 거, 난초 같은 거, 화초 같은 거 키우시는 거를 잘 하시는 스님도 있는데 제가 아는 한 스님이 난초를 굉장히 잘 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난초를 저는 식물은 무조건 땅에다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은 기와장 있죠. 기와장 건물을 짓다 절 짓다 남는 기와장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숯도 좀 넣고 숯 안에다가 물 안에다가 거기다 숯 안에다가 조그만 진흙 같은 거 조금씩 박아 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난초를 어떻게 심었는데 난초가 거기서 붙어서 삽니다. 감목 같은 경우는 나무 자체가 큰 나무죠. 큰 나무기 때문에 감목의 뿌리가 지지로 박히려면 어느 정도 공간도 있어야 줘야 되고 땅도 흙도 좀 있어 줘야 되는 것이 감목이지만은 을목 같은 경우는 그냥 뿌리만 조금만 아주 조금이라도 착금만 된다라고 하면 을목은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물도 많은 양의 햇볕도 많은 양의 토도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온도 따뜻한 햇볕과 적당량의 물이 있어서 을목이 마르지 않도록 내지는 을목이 얼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병화, 개수를 쓴다. 만약에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를 쓸 수 있고요.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도 쓸 수가 있지만 정화, 임수를 쓰는 것보다는 을목은 병화, 개수를 쓰는 것이 월등히 공력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6월이라고 하는 것은 백로가 지나야지만 신월에서 6월로 넘어오게 되고 신유월 모두 신월도 마찬가지고 6월도 마찬가지고 신유월은 뭐예요? 금왕절이다. 금이 왕한 계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신월은 금의 임관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6월은 금의 제왕지가 되죠. 제왕지. 원래 신월보다 6월이 금이 더 강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면 신월과 6월의 차이라고 하는 것, 6월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장간에서도 이제 알 수 있듯이 신금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유 안에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제가 누차에서 걸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무토는 쓴다 안 쓴다. 제가
쓴다 안 쓴다, 취용하냐 안 하냐 이걸 갖다 물을 때는 용신으로 쓰느냐 아니면 격국을 논할 때 쓰느냐,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에 있는 무토는 쓰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6월에 경금도 쓰지 않는다. 격을 취용할 때나 내지는 용신을 취용할 때 신중에 있는 무토, 유중에 있는 경금은 쓰지 않고요. 오로지 쓸 수 있는 것, 신중에 있는 임수 경금은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중에 있는 신금은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6월은 순수한 금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한 가지 차이점이 신월은 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예를 들어서 병화 개수를 써야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수가 없으면 임수도 쓸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신월 같은 경우, 이렇게 신월의 경우에는 타간지로 예를 들어서 물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신중에 있는 임수가 스스로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꺼내 쓰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신중에 있는 임수를 갖다가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6월이 됐을 때는 어떻다? 6월이 됐을 때는 월령 자체에 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기 때문에 6월의 을목은 별도로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물이 있어줘야 된다. 이왕이면은 임수보다는 개수가 있는 것이 더 공력이 크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역시나 6월의 을목 같은 경우에도 병화 개수를 아울러서 써야 되는 것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병화를 먼저 쓸 것인지 아니면 개수를 먼저 쓸 것인지가 관건이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병화를 먼저 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자, 6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이거는 백로라고 하는 절기하고 추분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추분을 기준으로 해서요, 뭐 봄에는 춘분이겠지만 가을에는 추분이 되겠죠. 이 추분을 기점으로 해서 추분 이전에는 먼저 병화를 쓰고 나중에 개수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것은 계절의 심천 온도라든가 이런 것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개수 병화를 쓰거나 병화 개수를 쓰나 개수 병화를 써 둘을 쓰는 것은 마찬가지겠지만, 그 선후에 있어서 추분 이전에는 먼저 병화를 쓰고 나중에 개수를 쓰는 것이 원칙인 것이고요. 추분 이후가 되면은 먼저는 개수를 쓰고 나중에는 병화를 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제가 거꾸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추분 이전에는 병화를 먼저 쓰는 것이 아니고요. 병화를 먼저 쓰는 게 아니고 먼저 선개 후병이라고 해서 먼저는 개수를 쓰고 나중에 병화를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추분이 지나게 되면 먼저는 병화를 쓰고 나중에는 후 개수를 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추분 이전에는 추분을 기점으로 해서 추분 이전이 더 추울까요? 추분 이후가 더 추울까요? 가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후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추분을 기점으로 해서 추분 이전은 그래도 그렇게 춥진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수를 쓰고 병화를 쓰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추분 이후에는 기온이 그만큼 시간이 지나서 겨울 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춥습니다. 그래서 춥기 때문에 먼저 병화를 써서 따뜻하게 한 연후에 개수를 쓰는 것이 순차적으로 맞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헷갈려가지고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 추분 이전에는 먼저 개수 나중 병화가 되는 것이고요. 추분 이후에는 기운이 하강하기 때문에 먼저 병화로서 따뜻하게 하고 개수로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용신이 필요 없네, 용신이 뭐죠 저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서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남는 것을 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사주를 보는 관법인데, 6월이라고 하는 계절의 특성이 있어요. 건조하면서도 서늘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추분 전에는 그래도 아직은 그렇게 오싹오싹하게 소름이 돋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개수를 먼저 쓰고 나중에 병화를 써도 상관은 없겠지만은, 추분 이전에 이제 오싹해져서 추워질 때는 먼저 병화를 쓰고 나중에 개수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도 이제 사주가 어떻게 짜이냐에 따라서 울로가 목화운으로 가야 좋은지 아니면 금수운으로 가야 좋을지가 또 서로 또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용신이라고 하는 것, 뭐 목화가 용신이고 뭐 이런 개념보다는 명확하게 먼저 병화가 용신이고 개수가 희신이다. 이후에는 개수가 뭐 예를 들어서 개수가 용신이고 병화는 조후하는 희신이다. 이렇게 구분을 명확하게 질 수 있어야지만 명리 공부를 제대로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뭉뚱그려서 목화 용신인데 뭐 우는 뭐 목화 돈이 다 좋다. 뭐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죠.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은 을목일간이 되겠고요.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의 을목이 되겠습니다. 자, 격국 다시 한번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죠. 격국을 볼 때는 항상 일간하고 월지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고요. 일간은 음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음목이 되는 것이고요. 월지는 음금이 되죠. 음금, 음에 해당되는 금이 바로 음금이 되겠죠. 그래서 대 음이죠. 먼저 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말하는 것이고요. 얘는 일간의 음을 말하는 것이고 얘는 월지의 음을 말하는 것인데 월지의 금이 나를 극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일단 관성인데 대 음의 관계 내지는 양 대 양의 관계는 관성 중에서도 정관이 아니라 편관 내지는 칠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편관격, 편관격 내지는 칠살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6월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월 6월은 금이 가장 왕할 때 특히 6월은 금이 더 가장 왕할 때이고 반면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됐던 을목이 됐던 신월 6월은 절지 내지는 태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목은 약합니다. 신약, 일간 목은 약하고 살은 왕하다. 신약, 살왕 내지는 살중신경하다라고 하는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간목 같은 경우에는 을목하고 그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일간 자체에 뿌리가 있고 난 연후에 정화경금을 쓰는 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했지만 을목은 간목하고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다르다 그랬죠. 동량지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이 왕하게 되면은 활을 쓰기보다는 먼저 약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서 을목이 금에 의해서 상처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병으로서 따뜻하게 해주게 되면 가을에 코스모스 내지는 가을에 들국화가 아름답게 피어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밖에 나가면 코스모스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그 코스모스가 6월의 을목 코스모스인데 햇볕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비가 오지 않아서 바싹 가을에 가뭄이 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들국화라든가 코스모스가 제대로 피지도 못하고 시들어 버렸겠죠. 그렇죠? 6월의 을목 그렇게 연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편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6월에 신금이 투출되어 있죠. 이거 더더군다나 신약사랑 살중신경한 사주국세가 되겠고 이 을목이 이 신금이 을목을 갖다가 극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매우 위태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축토를 다시 이렇게 봤습니다.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금이죠. 그래서 제가 목은 가을에 목은 토를 취용하지 않는다 해서 추불용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을에 간목이든 을목이든 가을에 목이 토를 보게 되면 이 토는 다시 관살을 생해 주기 때문에 관살이 다시 일간을 극하게 되기 때문에 축을 용토 재성을 취용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고요. 일지에도 다시 축토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 축토가 있어서 이 사전 전체적으로 토금이 왕하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거는 종살격 기명, 종, 살, 격이 돼도 틀리지 않은 그런 사주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월간에 뭐가 있습니까? 정화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종살격이 된다 하더라도 파격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내격이 됐을 때는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고 관살이 왕한데 식신정화가 약해서 관살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러한 좀 중화를 크게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국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생시에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병화가 투출되어 있고 정화도 투출되어 있죠. 뭐 식신상관 뭐 6월에 화가 필요한데 식신이 좋고 상관이 나쁘고 그걸 필요 없습니다. 둘 다 써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자수를 봐가지고 자축 합토가 된다 하더라도 수기가 있잖아요. 수기가 있기 때문에 을목은 특히나 가을에 을목이 물이 많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자수 하나 정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을목의 뿌리를 배양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뭐예요? 화가 뿌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조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죠. 당연히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서 화가 나야지만 이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 있게 되겠고요. 만약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꽃이 피었다가 바로 겨울을 맞이하게 되면 핀 꽃이 금방 얼게 된다라고 하는 것 명심해 두시고요. 정해지가 되면은 자수하고 해수하고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렸죠. 자수는 목을 생일 수는 있지만은 목이 통근할 수 없다. 단 해수는 해중에 있는 간목이 있기 때문에 목을 생할 수도 있고 목이 통근할 수도 있다. 그래서 병자하고 정해하고 봤을 때 어느 을목이 더 왕하냐? 당연히 정해시의 을목이 더 왕하죠. 근데 화가 어차피 병화가 됐던 정화가 됐던 뿌리가 둘 다 없기 때문에 화의 용도가 크게 떨어지게 되죠. 그렇다고 못 쓰냐? 그렇진 않고요. 운에서 목화운이 오게 되면은 화가 살아나기 때문에 저 화를 쓸 수가 있죠. 당연히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수운으로 가지 말고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인시 되게 되면 인을 받기 때문에 을목이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수하고 화를 같이 써야 되는 입장에서 무토라고 하는 것이 투출하게 되면 추불용토, 가을에 나무는 토를 쓰지 않는다. 근데 무토가 투출되어 가지고 수를 갖다가 뭉개버리게 되면 이건 수기가 오히려 부족한 그런 국세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주가 수운으로 가면 좋으냐? 그렇지도 크게 발전하기도 좀 어렵다. 왜냐, 무토 자체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수운을 간다 하더라도 무토가 다시 수를 파극해 버리기 때문에 그 또한 좋지 못한 국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경진신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이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을목을 보게 되면 반드시 을목을 상해하게 되어 있죠. 신금도 있어서 을목을 상해하죠. 선생님, 정화가 있으니까 신금 정도는 막아주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신금은 원령을 듣겠고요. 유축회금에 다시 축토 진토의 생을 받는 신금이고, 정화는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신금이 이 정화 무시해버립니다. 그죠? 이 정화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불꽃 하나 정도 가지고 금을 녹이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거는 용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신사시가 되면 6월에 사유축 금곡을 완전하게 짜버리게 되죠. 그렇다 하더라도 사중에 있는 병화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종살격은 되지 못하지만은 사중에 간신히 병화에 뿌리를 든 정화, 요걸 가지고 금을 억제해 줘야 되는 그런 조금 부족한 힘의 식상을 써야 되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이 사주가 수운으로 가게 되면 화를 극하게 되는 거니까 안 좋고요. 또 반대로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수기가 부족하니까 이 또한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못이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이 정화가 뿌리가 없었던 정화가 오화의 뿌리를 얻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임수 투출하게 되면 가을에 임수 내지는 개수, 임수 같은 게 지지로 좀 해수, 자수 정도 이렇게 있는 것이 좋은데, 특히나 개수도 아닌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은 왕금의 생주를 받기 때문에 을목은 뿌리가 뽑힌다. 뭐가 된다? 수범목부가 될 수 있다. 수범목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생시가 좋다고 보긴 어렵고요. 갑신을류시 같은 경우도 천간에 갑을목이 있다 하더라도 지지로 신유금이기 때문에 이 또한 제가 봤을 때는 온당치 않은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화를 얻는 것 신사시 이모시는 임수신금이 투출돼서 좋지 못한 것이고요. 갑신을류시는 갑목, 을목, 특히 여러분들 갑목 있으면은 을목이 등락의 갑돼서 좋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어차피 갑목이나 을목이나 지지에 뿌리가 없는 것은 똑같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병자시나 정해시 정도로 하고,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가장 사주의 배합으로 봐서는 가장 합리적인 배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 을목이 뿌리가 없고요. 축중개수 두가 있다 하더라도 금국을 형성했기 때문에 금다수다, 수가 막히게 되고, 정화로서 금을 억제해 줘야 되는 상황에서 정화 자체가 뿌리가 너무 없기 때문에 사주가 매우 편중된 편관 사주가 되기 때문에 중화를 이루기가 좀 어려운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